제주항공은 한국에서 괌으로 오는 주요 항공사 중 하나잖아요. 한국 갈 때도 진짜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캔슬권도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이 로컬 뉴스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괌으로 오는 노선에서 제주항공 포함 다른 항공사도 캔슬이 된 적 없어요. Half a day, it's your girl, 코코. 오늘도 괌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코코입니다. 먼저 제가 야외에 나와 있어가지고 머리가 엄청 날리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비행기 타기 무섭다. 괌 가고 싶은데 제주항공 타도 괜찮을까? 저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외신 뉴스, 미국 뉴스 보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더 무섭고 슬펐던 건 이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제 가족이나 친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진짜 며칠은 막 엄청 찾아보고 영상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기도 막 너무 아프고. 제가 또 3월에 방콕을 가기로 해놨어가지고 진짜 제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티켓을 사놨으면 이게 진짜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은 최근의 사건들과 비행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걱정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행하는 엄마, 아빠, 가족한테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은 한국에서 괌으로 오는 주요 항공사 중 하나잖아요. 한국 갈 때도 진짜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거든요. 저렴해서. 그리고 또 항공사라고 하면 괌에는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에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캔슬권도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놀랍게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괌으로 오는 노선에서 제주항공 포함 다른 항공사도 캔슬이 된 적 없다고 이 로컬 뉴스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런 정보를 알고 나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이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끔찍한 사고는 제주항공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199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추락사고 아시나요? 그 사건이 바로 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인 아주머니도 그 비행기를 탈 뻔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때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안 타셨다고.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탑승자 254명 중에 229명이 사망을 했고 25명만 생존을 했고요. 당시에는 기상 문제, 조종사의 실수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괌에 오시면은 니미츠 힐에 가시면은 이게 추모 비석이 아직 세워져 있어요. 그 이후로 국제항공기 안전 규정이 더 강화가 되고 특히 괌 공항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많이 시켰고 변화를 시켰다고 해요.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의 98%가 격리하거나 부상 없이 생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공항 가는 길에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뭔가 이해도 되면서 조금 안심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되게 interesting, 흥미롭더라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더 높대요. 200만 탑승당 1명의 사망자라고 하고요.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은 안전하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사실 이 보도에서 한국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분명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국가들을 여행을 할 때는 8천만 탑승당 1명의 사망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좌석 어디 앉아야 안전할까? 여러분들은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시니까 저는 최대한 미국 뉴스를 토대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CNN에서는 2015년 타임즈 매거진의 보고서 결과를 인용을 했는데요. 비행기 뒤쪽 3분의 1에 앉은 승객의 치명률이 32%, 앞쪽 3분의 1은 38%, 중간 3분의 1은 39%의 치명률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 좌석은 이제 창가, 중간, 복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뒤쪽에, 비행기 뒤쪽에 중간 좌석으로 나왔고 그게 치명률이 2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좌석은 바로 비행기 중간에 있는 통로 좌석이라고 합니다. 치명률이 44%래요. 그리고 이게 자꾸 넘어지네. 그리고 이제 생존 확률이 높은 좌석으로는 이제 비상탈출은 90초 내에 해야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구 5열 이내에 앉은 승객이 또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 앉으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앉는 좌석이 비행기 중간에 통로 좌석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좌석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갈린다는 상관관계가 없다.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앉는지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확률 수치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는 거 맞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정 좌석이 항상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 앉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공항 느긋하게 가가지고 애매하게 중간은 말고 비상구 쪽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으로 배정받아도 이제 왜 뒤쪽이야 막 쭈들쭈들 안 되려고요. 그리고 또 CNN에서 이야기를 한 게 대부분의 항공사고는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사고는 생존 가능한 사고로 분류를 했어요. 콘크리트 벽에만 안 부딪혔다면 대부분의 승객이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탈출 전문가 갤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Chance favors the prepared mind. 준비된 사람에게 탈출 기회가 더 많이 온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이것보다 나는 이렇게 비상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 마음가짐이 된 사람이랑 정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전교육 있죠. 우리 그걸 진짜 잘 들으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교육을 했다고 해요.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안대 내리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교육 열심히 들으려고요. 좌석 벨트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서 이 좌석 벨트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진짜 비상 상황 생기면은 여러분 분명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내 짐에 귀중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다 똑같거든요. 진짜 사실 다 똑같아요. 다 귀중한 짐이 다 들어있고, 근데 그거를 다 놔두면서 나가는 게 살 길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비행기에 탄 모두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짐을 두고 대피할 시에는 모두 살 수 있겠죠? 2019년에 항공편 1492 사고에서 승객들이 짐을 챙기려다 41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생 2회차 유튜브에서 다뤘던 건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실까요? 가고 있다가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내려온 거예요. 뭐야 이러고 20초 지나면 여러분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고 곧 사망을 한대요. 자고 있다가도 산소호흡기를 본다 이러면 진짜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본인부터 쓰고 옆 사람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상식이랑 반대예요. 본인부터 바로 착용하고 아이 노약자 도우세요. 머리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비상 착륙 시에 충격 방지 자세 아시나요? 머리를 무릎에 대고 머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양손은 머리 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걱정이 되는 건 진짜 당연해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운 곳을 위해서 하늘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 뿐이니까요. 다음에는 재미있는 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Peace out!